네, 안녕하십니까. 헬로맨의 설국입니다. 6월 14일이고요. 어제부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치고받는 티포테스로 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14일 지금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어저께 이제 새벽이겠죠.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밤 시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어제 오후쯤에 이미 100여 기의 드론을 발사를 했고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새벽쯤 밤 늦게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한 15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발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 군사지역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의 일반 주택지역도 공격을 받았고요. 뭐 부상자 한 몇십 명, 그 중에 한 뭐 두세 명은 지금 상당히 생명이 위험한 중태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과학자라든지 군수 내부에 대한 암살, 그래서 한 20여 명이 지금 사망했을 거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이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부분을 놓고 좀 생각들이 다르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나타냐후 총리는 이미 공격이 시작되기 전부터 긴밀히 공조하면서 이번 작전을 거의 같이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과의 핵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고, 나타냐후 총리는 이미 협상 초기부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꼭 공격해야 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차 회동을 마치 나타냐후 총리가 방해를 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6차 회동은 사실상 미국도 원하고 이란이 원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고, 6차 회동을 한다고 한 이유는 결국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속이기 위한 위장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황을 보셔야지 마치 나타냐후 총리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완전히 방해를 놔서 끝장내려고 한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짢은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핵 협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야 될 텐데 전혀 지금 나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어떤 불쾌함을 드러낸다든지 이번 작전에 대해서 잘못된 작전이었다든지 아니면 왜 협상을 방해하느냐라든지 이런 발언이 나왔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발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여러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이란이 농축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을 때리긴 했으나 우라늄 그 자체 고체 연료가 누출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있다는 보도예요.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시면 고체 연료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우라늄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우라늄 컨버전 변경하는 그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은 있었지만 핵 연료 고체 연료 자체를 공격을 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의 고체 연료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지금 이게 뉴욕타임즈의 보도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란과의 어떤 핵협상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냐.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고, 아니면 이란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번 전쟁에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농축 우라늄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이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겠죠. 거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티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체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고체 연료를 공격했을 때 그 도시나 그 지역에 엄청난 방사능 유출 때문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고체 연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에 민간인 지역 포함해서 지금 150여 발을 쐈고요. 추가적인 공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보부 판단으로는 최소 한 2,000기의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통해서 많은 탄도미사일 무력화시켰지만 여전히 한 절반 정도가 남아있더라도 1,000발 정도가 남아있겠죠. 네, 근데 이제 겨우 150발 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최소한 10번은 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이제 관건은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보복 공격이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뭐 민간인 지역 전역을 향해서 쐈기 때문에 우리의 보복 수위도 조금 높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간 지역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란의 이제 기관 시설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높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6월 14일 현재 상당히 상황은 더 좋지 않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같이 작전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첫 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에서 미국의 어떤 요격망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전투기도 그렇게 많이 뜨지 않은 것 같고요, 현 상황으로는. 그래서 추가적인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자산을 더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쯤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휴전을 중재할 것인지, 상당히 지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해 보입니다. 중요해 보이고요. 그냥 여기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추후 이란과의 어떤 뭐 대화 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아주 중립적인 자세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공격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지금 보수 강경 정부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어떤 불만, 시위 이런 것들을 끌어내어서 이란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 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시도들은 특히 외부 세력, 다른 국가, 뭐 영국이나 미국이 이란 내 어떤 친영국 세력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과거 이란 역사에서 매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 양상은 이제 초반인데요. 상당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최소 1주일에서 2주 정도는 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양측 간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전쟁의 길이도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질, 그 다음에 격화되는 강도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양측이 계속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늘어간다면 계속해서 이제 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나 유엔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이 얼마만큼 이제 결실을 맺을 것인지는 양측이 그런 목소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 거기에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재, 그다음에 휴전으로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쟁 중단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쯤일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전쟁은 최소한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이란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란 역시도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디모나라는 핵시설이 있죠. 그쪽을 노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전투기 격추시켰다. 그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 검거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아마 페이크 뉴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도 초기에는 숨겼다가 결국 뭐 마지막에 시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전쟁 양상이 또 드러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